네, 청와대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세부 계획 문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형남 군 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개 제목, 21개 항목, 그리고 67쪽으로 좀 방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 공개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이 문건만 봤을 때도 이건 반헌법적인 내용이고요. 반국민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청와대가 이것을 당연히 발표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이지만 만약 청와대가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부분들을 발표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동조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마치 백주대낮의 강도격 아닙니까 지금?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군의 정치 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는 상황이고 성공한 쿠데타 투 처벌할 수 있다고 YS 정권 때 이미 다 전두환 노태우 그 전 대통령을 저희가 법원에서 처벌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청와대도 경악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본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된 뒤로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대비 계획이냐 아니면 내란은 뭐냐 하는 부분과 문건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본질이 좀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세부 자료에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이 포함이 됐었는데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게 과거 계엄령 문건과 나란히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80년 5.17 계엄화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이 5.17 그 당시에 계엄 확대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간 정부에 대한 실권을 뺏어버렸었는데요. 그때의 문건과 비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뭐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는 뭐 군 특별수사단이라든가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함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아닙니까? 실제로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다행이다. 국민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정도까지 하는데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분명히 거리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럼 그걸 명분 삼아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군인들을 앞에 세워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국민과 대결하고 그러면서 정권을 군 정권으로 다시 획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박근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아직 그건 뭐 수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상당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문이나 포고문, 담화문 그리고 이 조직 구성 같은 것이 문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이러한 것들로 짚어볼 때 이 세부 자료는 계엄의 실제적인 시행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준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국정원을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또 방송사, 신문, 통신사 이런 언론 통제 계획까지 잘 담겨 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부분도. 네,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 계엄을 언제든지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엄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고
권력 분립 체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견제 장치를 준 것이죠. 예. 근데 군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위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수사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당시의 원구성으로 보면 야당 정치인을 30명 이상을 체포해 가야지 이게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예. 그렇다면 헌법에 적혀 있는 그러한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군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쿠데타 음모를 세운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면 이제 단순히 대비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반면 검토 차원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실행 가능성에 무게가 굉장히 실렸죠. 왜냐하면 어떤 지금 구체성?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를 들면 군 부대의 병력 이동까지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육군 탱크를 250대, 또 특히 이제 뭐 기갑차를 550대, 무장 병력을 4,800대, 4,800명, 그리고 특전사에 1,400명, 예. 공수여단과 707 대테러 부대까지도 동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방송에서는 스탠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니 대비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대비 차원도 문제라고 봐요. 왜 군이 이런 대비를 해야 됩니까?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17년도에 그 촛불 집회, 일종의 촛불혁명, 국민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약 1,700만 정도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촛불 집회가 누가 무슨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동원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나와서 상당히 평화적으로 했고요. 폭력 행사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 청소를 해갔어요. 그죠? 청소하고 깨끗이 또 이 나이 드신 60대 이상 분들, 여성 주부,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왔었단 말이죠. 예. 이러한 그 국민들의 요구,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집회 결사의 자유. 민주적인 시위였죠.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러한 시위라든가 집회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한다. 그럼 왜 군이 대비하나요? 경찰력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경찰력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청와대 주변에 다 경찰력이 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군은 국방의 의무로서 국민의 군대 아니에요. 국가를 지키는 것이지 이런 합헌적이고 평화적인 국민의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 군은 타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요. 예. 그거 타치하기 때문에 정치군인 얘기가 나오고 구태탄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비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든가 정치 세력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밝힌 이런 세부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었다. 예. 상당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예. 만약에 이것이 그 위에 예를 들어 황교안 대행이라든가 김관진 뭐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박홍렬 전 경호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사항이라고는 이 박근혜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건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밝혀져야겠지만. 예. 대비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청와대는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받았지만 국방부가 아닌 실제 증원 대상 부대 등의 이런 해당 문건이 전파가 됐는지도 관심이 갑니다. 이 문건이 실제로 문서의 형태로 예하 부대에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다만 문건의 내용을 보시면 고도의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각 길목을 차단하고 계엄을 성공에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을 할 때 예하 부대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뭐 24단은 광화문에 들어가고 34단은 여의도에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마음대로 짰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군사 행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24단하고 사전에 기무사가 교감이 없었다면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24단장이 나는 지금 군대를 보낼 수가 없다 이 계엄령에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구체적인 병력 배치 같은 것이 문서에 나와 있다는 건 이미 해당 부대하고 다 교감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예. 이 내용 자체가 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사실상 예. 쿠데타에 가까운 내용을 다수 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의가 이 관련돼 있는 부대나
군에 관련돼 있는 여러 인물들과는 다 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황상 이번 세부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예. 87년도에 그 6.29 선언 있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직선제 개헌을 모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 6.29 선언 있기 전에 전두환 그 당시 전 대통령이 이 이하부도의 주요 참모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이 계엄령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서 반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군 부대 장성들이 그걸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부분이 합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6.29 선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었던 그 군의 사륙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부대라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거예요. 문건이 내려갔다라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일 테고요. 그리고 중심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정도의 구체적 계획이라 그러면 저는 기무사 혼자서 이건 못 짜요. 예. 예. 군 경험 있는 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무사 혼자서 이것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보름이나 뭐 일주일 만에 짤 수 있는 문건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테이블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특별수사에서 밝히는 가장 키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저희가 잠시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금 이 문건, 이 심각한 문건이 3월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전해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지방선거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고의로 누락을 했다라는 의혹에선 좀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 보고 과정 전반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보다 중요한 건 이 계획 문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 마치 이 문건의 내용과 이 보고 과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섞어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하려는 기존의 여러 정치권이나 일각의 주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그 구분선을 짚고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이번 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가 최종적인 윗선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도의 구체성이라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역사죠. 역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러한 그 국가의 지도의 네트워크라든가 채널 이런 부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상 친일 구태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는. 근데 지금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던 군 특별수사단 여기서는 현재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환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실무진 소환은 끝난 모양이에요. 수사는 12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제가 보기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8페이지까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계획했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67페이지 세부 자료가 나오니까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예. 실행 계획까지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한두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기무사에 뭐 예를 들면 장교 몇 사람이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그 정치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희생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제 대통령 뽑으시려고 하는 건데 예. 그 3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군에서 했다.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후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휘공론하고 아주 엄중하고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엄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올해죠. 올해 3월 8일에 이 촛불 시위에 군이 병력 투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 이후로 지금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건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예. 기무사가 실제로 그리고 군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1월 3일부터입니다. 예. 첫 번째 촛불 집회를 하고
두 번째 촛불 집회를 아직 하기 전에 이미 군은 이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치면 당시에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 문건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의 하나의 행위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이 문건에 나오는 모든 행위 주체, 군 관련된 인사 그리고 뭐 여러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두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놓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일련의 사안의 중심에 또 기무사가 있는 건데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해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작심 발언까지 냈는데 기무사에 대한 존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무사 그 소속 군인이 한 4,2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장성이 8명이나 돼요. 예. 상당히 큰 대규모 규모죠. 예. 그래서 이 기무사는 원래 이제 방첩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방첩 업무인데 지금 이번에 문건, 개헌 문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정치 행위까지도 하게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전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도 결국 기무사가 기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과 의혹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를 축소하고 가능한 폐지 부분까지도 되는 부분들은 재검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져요. 예. 기무사라는 것은 과거의 보안사입니다. 지금 80년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예. 보안사였다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 보안사란 말을 쓰기가 그러니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집단이었죠, 아주. 그러다 기무사 이름을 바꾼 것인데 지금도 기무사의 그 요원들이 전국의 각 부대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기무사 요원들이 각 부대들을 아마 장악하게 되는 그 작전 계획이 다 수립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대장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장영달 개혁위원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영달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지금 이러한 문건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일단 기무사를 해체하고 이름을 무슨 뭐 국군 정보청이라든가 다른 청 이름으로 독립된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폭 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국군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별도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국군 기무사령에 보시면 현재도 기무사의 업무는 보안 방첩이나 여러 가지 대테러 업무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무사가 어떠한 프로세스나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이런 불법적인 문건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알려진 바도 없고 알고 예.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뭐 국군 정보처라는 것을 뭐 새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기무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요원들이 그대로 또 넘어가서 조직을 개편해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기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만 해체하고 다시 재편하는 식으로 가서는 이 개혁 자체가 공수표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무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다 파헤쳐서 어떻게 해서 이 국가기관이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사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밝히고 수술대에 올려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철저한 수사,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영남 군 인권센터 상담 지원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